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의 대표적인 상권이라 불렸던 광주 충장로가 오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곳곳을 리모델링하는 등 상권 부활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이 해상 풍력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와 데이터 센터 중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탄신 479주년을 맞아 장군의 숨결과 혼이 담긴 역사적 공간을 재발굴하고 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호남의 대표 상권이었던 광주 충장로가 오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옛 가든백화점 자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팝업 스토어 등을 열어 충장로 상권을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충장로에 위치한 한 옷가게입니다. 한 곳에서 20년 가까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잘 나오던 때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충성 고객층이 있어 그나마 버틸만 하지만 최근 2, 3년 매출이 20-30% 줄었습니다. 유동인구도 많이 없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매장에 유입되는 고객들이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이렉트 매출로 이어져서. 충장로 상권 침체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때 호남 최대 상권이라고 불렸던 충장로는 현재는 이렇게 임대문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매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시민들이 충장로를 찾지 않고 임대료도 다른 지역보다 비싸 상인들이 개업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용명동이라든가 이제 성모지구라든가 첨단 등등 이제 여러 곳에 이제 분포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충장로에 다 모여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를 다니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충장로와 금남로 상권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8%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고 광주 평균보다도 1.5배 이상 높았습니다. 실패를 모르고 매장을 늘려가던 스타벅스마저도 지난 2022년 10년 만에 충장로점을 철수해 충장로 상권의 현재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0평 점포 기준으로 해서 최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월세가 형성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은 안 오는데 임대료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 상인들의 굉장히 절규가 심했죠. 침체된 충장로 상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군불대기가 한창입니다. 첨단 시리단길을 성공시킨 상업시설 전문개발사가 충장로를 대표하는 옛 와이즈파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고 대표적인 뷰티 브랜드인 올리브영도 입점을 위해 내부 수리 중입니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팝업 스토어와 인기 브랜드 매장도 충장로 곳곳에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충장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다채로운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 충장로를 찾는 인구를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충장로 하면은 호남 제1의 상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도 그 제2의 부흥을 위한 그런 취지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신규 점포 입점과 리모델링 공사가 낙후된 충장로 상권을 살려 재도약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교적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비교적 더 세찬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한 바람도 함께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일할 우리 지역 당선인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흥, 보성, 장흥 당진 문금주 당선인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고 살아가는 고흥보성 장강진 지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분한 사랑을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르셨고요. 또 쟁쟁한 후보들과 좀 겨뤘습니다.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셨는데요. 책임감이 그만큼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90.69%라는 압도적인 성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래도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무지, 무능, 무책임 산무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컸다고 보고, 또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지역민들이 지역 발전을 바라는, 또 새로운 인물에 바라는 그런 기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의 현안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에 입성해서 가장 먼저 좀 내가 해결해야겠다 하는 현안은 어떤 걸 꼽으실까요? 아무래도 우리 전라남도는 농도이자 수산업의 1번지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소득 보장하는 문제, 농어민 기본소득을 좀 입법화하는 문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국가가 좀 책임을 지는, 국가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에 제가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문제도 큰 현안이다. 특히 우리 지방 분권형 국가 경영만이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전에라도 공공기관 시즌2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또 시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인구 소멸과 그리고 농어민 소득 보장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공약들 추진하는 데 있어서 초선이라서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우려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중앙과 지방을 오고 가면서 29년에 걸친 행정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량,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초선, 강한 초선, 또 재선 같은 초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국회랄지 중앙정부에서 입법 과정, 예산 과정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당선인의 역할, 그리고 또 민주당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민생 회복, 민생 바닥 경제가 너무 지금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민주당에서도 민생 경제 회복에 제1의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특히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접근성이랄지 또 정주 여건 개선에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포부와 함께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과 자주 소통을 하면서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또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 또 항시 연구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서 초선 같은 재선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존재감 있는 의정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흥보성 장흥 강진 문금주 당선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심에서 난폭 운전을 하다 고속도로로 달아난 50대를 추격해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어제 오전 광주 일곡동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석임제 나들목까지 90km를 달리며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차 명령을 어기며 달아난 이 남성의 차량에 공포탄과 실탄을 쏘며 추격한 끝에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여수산단에 있는 고무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학물질이 누출됐습니다. 어제 오전 12시 28분쯤 여수시 중흥동의 한 화학 공장에서 반응기 교체에 따른 용매제의 세척 작업 과정에서 세척용 호스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해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화학물질인 솔벤트 10여 톤이 누출되면서 인근 지역에 확산된 악취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을 첨단 전략산업 기회발전 특구로 신청하고 유치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와 데이터 센터 중심의 성장 전략이 서남권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 이전 투자 기업이 신청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세제와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에서는 3개 지구 6개 산업 433만 제곱미터를 신청했고 이 중 해남군은 솔라시도 데이터 센터 66만 제곱미터, 화원산단 해상풍력 20만 제곱미터가 대상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아리백 산단과 태양광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세계적인 데이터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또 화원산단은 서남의 해상풍력 배후단지로 4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이 체결되는 등 서남권의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저희의 간척지가 약 2,200만 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간척지를 토지 권원인 농림부와 잘 협의하고 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득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기회발전 특구의 핵심이자 아리백 산단의 기반이 될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은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운영 중입니다. 발전 수익 배분과 영농형 태양광 도입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운 다음에 진행되고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최종 지정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주민과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서남권 성장 동력이 될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어제는 충무공 이순신 탄신 479주년이었습니다. 여수에는 이순신 장군의 숨결과 유적이 곳곳에 남겨져 있지만 여전히 발굴되지 못한 역사적 사실이 많은데요. 이런 유적들을 재발굴하고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흥국사, 나라의 흥성을 바랐던 이 사찰의 승려들은 조선시대 충무공 이순신을 도와 수군으로 활약했습니다. 이른바 의승수군들은 당시 왜구의 침입에 맞서 싸웠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흐른 오늘 이들의 혼이 서린 유적지는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의승수군 유물을 보관하는 전시관은 설계상의 문제로 내부 습기가 차 이렇게 3년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전사한 승병들의 위패와 유해가 모셔졌던 이곳 청운총은 제사터 일부만 남았고 모두 폐허가 됐습니다. 마지막 전라 좌수사 이봉원이 이순신 장군이 세운 누각을 재건했다는 비석도 덩그러니 누워 있습니다. 임난 때 전사도 하고 그 흔적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수 국가산단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흔적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4월 28일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맞아 관련 역사를 재정립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종섭 전남도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수군인 의승수군의 유적지와 유물을 복원하고 후대 계승을 위한 추모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진왜란 때부터 해상 재산권을 장악했던 곳이 이 흥국사 우승수군이거든요.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복원이 되도록.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강문성 전남도의원은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영의 본영은 여수라면서 이를 자처한 통영을 상대로 이제라도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영에서는 한산도를 최초 삼도수군 통제영이라고 명명하고 홍보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남 더욱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순신 장군 탄신이 올해로 479주년을 맞은 가운데 구국과 호국의 심장 여수가 관련 유적지 복원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구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이순신 장군 탄신일을 맞아 외란 당시 장군의 유비무환 자세를 기리는 순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화순 이양 청풍 농협 앞 산자락에 세워진 이순신 장군 순시 기념비는 장군이 외란 당시인 1596년 이곳을 방문해 관리들의 근무 상태와 무기고, 군창을 검열했던 난중일기의 기록을 토대로 세워졌습니다. 기념비에는 이순신 장군의 충심과 효심, 사심 없는 마음과 시심을 기리는 내용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4월 광주역 광장에서 연설 도중 5.18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언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 헬리콥터에 총탄을 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두 달 전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통학 차량이 버스를 들이받으며 초등학생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당시 통학 차량에는 어른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통학차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탑승해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세리미법은 여전히 유명무실합니다. 부산문화방송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남구의 한 도로. 정차하던 버스가 갑자기 크게 덜컹입니다. 기사는 목덜미를 감싸쥐고 놀란 승객은 일어나 뒤를 돌아봅니다. 뒤따르던 학원 통학용 승합차가 버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아이 1명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아들이 시끄럽고 뒤로 보다가 조용히 해라 이래 하면서 뒤로 잠시만 한눈 팔다가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2015년 이른바 세리미법이 시행되며 통학 차량엔 운전기사와 어른 보호자까지 2인 1조 탑승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승합차 안에는 어른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고가 났죠. 이번 사고 나면서만 이제 적발이 되신 거예요? 경찰 사무소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지 다른 통학 차량은 어떨까? 학원들이 몰려있는 해운대구 하굣길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한 아이가 달려오더니 기다리고 있던 학원 차량에 혼자 올라탑니다. 그대로 자동문이 닫히고 차량은 출발합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한데 2인 1조는 맞는데 안에 친구들, 출국 친구들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원래 같이 가는 게 맞긴 한데 문이 닫히기도 전에 차량이 출발하고 혼자 내린 아이는 건물로 뛰어 올라갑니다. 도로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딱 급정거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가지고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취재진이 지켜본 2시간 동안 동승자가 있었던 사례는 단 한 차례뿐. 나머지는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동승자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 단 3건. 민원인이 신고하거나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뿐입니다. 경찰의 해명은 움직이는 차량을 붙잡아 단속하긴 어렵다는 것. 대신 차고지에 정차한 통학 차량에 대해서만 매년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매일 운행 중인 모든 통학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여 단속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3살이던 세리미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뒤 마련된 세리미법. 하지만 경찰이 단속에 손 놓은 사이 비슷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울산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인접한 포항과 경주는 방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울산도 이들 지역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극심 지역으로 분류되는 경북 포항. 해안가 도로를 따라 늘어선 소나무들이 힘없이 꺾이고 쓰러졌습니다. 흙을 지탱해야 할 나무의 뿌리들은 앙상이 메마른 채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 흙더미가 언제 쏟아질지 알 수 없습니다. 산 쳐다보면 허전하기도 하고 또 비가 와요 무너질까 봐도 걱정이고 그렇지.
소나무 제선충병이 확산되기 시작해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산림이 황폐해졌습니다. 좀 풀어졌는데 요즘 많이 좀 황량하게 숲이 많이 변했죠. 취재진은 소나무 제선충병이 확산하고 있는 동해안을 따라 이동해봤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경주로 이어지는 해안가 도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소나무 숲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감염된 소나무들이 너무 많아 배연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부서지고 넘어진 소나무들이 주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산과 인접해 있는 경주의 한 민가입니다. 이렇게 감염목들은 힘없이 꺾여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의 한 야산.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 흔적인 훈증 더미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른바 소나무 무덤 주변에는 미처 방제를 하지 못한 감염목들이 여전히 눈에 띕니다. 감염목에는 제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 같은 매개충이 서식하고 있는데 문제는 봄철 성충이 된 솔수염 하늘소가 건강한 소나무들을 옮겨다니며 제선충병을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범서읍 이 지역들이 이제 좀 경주나 또 밀양, 포항과 비슷한 모양새로 좀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울주군 상황이 이 정도면 내년, 내후년 되면 울산시 상황도 좀 굉장히 비슷할 것으로 이제 보여서. 솔수염 하늘소가 활발히 움직이는 5월부터 9월까지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 울산에서 제선충병이 얼마나 확산될지 초조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지난해 4월 대전과 충남은 며칠간 대형 산불이 이어져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산불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잡기 위해 특수 차량과 드론, 입는 장비까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목이 울창한 휴양림에 산불이 났다고 가정했습니다. 진화대원들이 재빠르게 화재 현장으로 뛰어가고 중형 산불 진화 차량이 빠르게 불길을 잡습니다. 산불 진화용 드론은 공중에서 소화약재를 뿌리며 미쳐 놓친 불길까지 잡아냅니다. 모두 산불 진화를 위해 개발된 혁신 기술들입니다. 대원들이 착용한 은색 기기는 혁신 제품으로 선정된 웨어러블 로봇으로 허리를 세우고 다리를 펼 때 드는 힘을 줄여주는 근력 보조기기입니다. 근피로도는 38%, 근력 소모는 36%까지 낮춰 진화대원들이 수도 없이 몸을 구부리고 무거운 장비를 옮길 때 드는 힘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달청의 시범 구매 사업에 지금 선정이 되어서요. 이번 가을철 산불부터 바로 이제 시범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이 독자 개발한 다목적 중형 산불 진화 차량은 차체와 부품 100%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자동 심장 충격기와 산소 공급기 등 구급 장비가 탑재된 것이 특징. 펌프차와 구급차의 합성어인 이른바 펌뷸런스로 산불 진화와 동시에 긴급 구급 활동도 가능합니다. 고압 송수 펌프로 1km 떨어진 곳에서도 물을 끌어올 수 있고 기존 소형 진화차보다 2.5배 많은 2,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어 불길을 잡는 능력도 진화했습니다.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앞으로도 ICT를 활용한 특히 AI를 활용한 진화 장비, 그다음에 예방 기술, 그걸 점점점 연구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압 소화기가 달려 물보다 20배 높은 성능의 소화약재를 뿌릴 수 있는 고중량 드론은 최대 20분간 운용이 가능해 산불 진화 최전선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경남 합천에 조성된 일회공원의 명칭 변경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다음 달 17일 광주를 방문합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 군민운동본부는 소속 회원 37명이 다음 달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5.18 전야제와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경남 합천에 조성된 전두환의 아호를 딴 일회공원의 명칭 변경 운동을 17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광주 시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기를 앞두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월 일기가 공개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5월 일기가 집중 조명됩니다.
5월 1기는 80년 5.18 당시 열흘간의 항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시민들이 작성한 개인 기록물로 국가폭력을 겪은 평범한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진솔하게 담고 있습니다. 다음 달 목포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을 앞두고 일부 숙소에서 바가지 논란이 일면서 목포시가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2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국 소년체전 기간 목포시의 숙소 요금이 많게는 1박에 40만 원을 육박하고 싼 곳도 10만 원 이상을 넘는다며 게시글이 작성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는 40만 원이 넘어 문제가 불거진 객실은 최대 20인이 수용 가능한 스위트 객실이며 체전까지 1숙소 1담당관제 등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 유지로 선수단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서는 밤까지 10에서 40mm고요. 남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시탄비가 내릴 수 있어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데요. 한낮 기온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18도에 그치겠고요. 해남의 낮 기온 19도로 현재 기온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18도, 고흥과 여수의 낮 기온도 17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인 수요일도 소나기가 지나면서 당분간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